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요나스 잘츠게버 저자의 인생이 막막할 땐 스토아 철학입니다. 저는 평소에 시집과 에세이류를 좋아하고 철학책은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철학자는 고등학교 때 배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정도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 노력으로 하나씩 도장 깨기 하면서 이루면서 그걸 이뤄가는 재미로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 인생 자체는 계속 오르막길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쉼터가 보였는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이제는 숨이 차고 힘이 들고 효율은 떨어지고 완전 지쳐버린 거죠. 지금은 내리막길도 보이지 않고 쉼터가 없는데 그냥 내가 일단 멈추고 앉아서 쉬면 그것도 쉼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더덥고 하는 일도 너무 재미가 없고 인생도 진짜 막막하다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저도 종교와 철학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책이 제 눈에 띄었고 그리고 책을 고를 때 제목에 좀 이끌리는 편인데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읽어보니까 내용이 철학책 치고는 어렵지가 않았고 그리고 읽다 보니까 철학이 왜 삶에 필요한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조금 맛을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읽어드리려고요. 자, 그럼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즉 삶의 기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텍토스는 철학을 장인에 비유했습니다. 이를테면 나무가 목수의 재료이고 청동이 조각가의 재료이듯 우리 자신의 삶은 삶의 기술을 실천하는 적절한 재료가 된다고 했지요. 철학은 지혜로운 노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잘 사는, 그리고 잘 죽는 방법을 배우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삶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얀 캔버스나 조각할 수 있는 대리석 덩어리 같은 재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 삶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방법, 침착하게 역경에 맞서고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의 기술을 알려주는 것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은 부유함도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죠. 글씨를 잘 쓰고 싶은 사람은 필체에 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연습해야 하고 음악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음악을 공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선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훌륭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요? 철학자 필로소퍼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가는 방법을 습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실천적인 지혜를 얻으려는 사람이 철학자이지요. 에피텍토스가 앞서 말했듯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의외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철학은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재료인 대리석 덩어리를 두고 철학적으로 사색한다고 해서 나무망치와 끌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스토아학파는
철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성의 진정한 전사로 여겼고 철학이란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보았죠. 도널드 로버트스는 저서 인지행동 치료의 철학에서 이 사실을 훌륭하게 비유했습니다. 고대의 이상적인 철학자는 이성의 진정한 전사였으나 현대에는 철학자가 전사가 아니라 이성의 사서에 불과해 보이는 책을 더 좋아하는 공론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로버트스는 주장했습니다. 전사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스토아 철학의 원칙을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 원칙들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피테토스는 나는 좋아하는 레슬링 선수가 기술과 이론을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를 확인하러 로마에 달려가고 싶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철학은 고대의 레슬링이나 현대의 윈드서핑처럼 이론보다는 실천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파도를 탈 때 해변에서 이론을 재빨리 배운 뒤 바다에 들어가 연습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요. 거센 파도가 어려운 교과서보다 더 나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반드시 현실 사회로 나가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스토아 철학의 이런 실천적인 관점은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행복하고 원만하게 흘러가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역경에 부딪힐 때도 행복하고 원만하게 흘러가는 삶을 유지하도록 정서적 회복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스토아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에우다이모니아, 내면의 영혼을 잘 발휘하고 이상적인 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살고 모든 순간에 최고의 자아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어 에우다이모니아의 가장 잘 알려진 뜻은 행복입니다. 융성이나 번영이라는 더 좋은 본뜻을 지니고 있기도 하죠. 이는 매 순간의 행동이 이상적인 자아와 조화를 이룰 때만 내면의 영혼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지속성을 표현합니다. 인간은 좋은 삶으로 번영하고 그로 인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행복 같은 일시적인 기분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과 더욱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이 번영하고 더없이 행복하고 최적으로 잘 사는 상태를 말하죠.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 제논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행복은 원만하게 흘러가는 삶이다. 결론을 내리면 에우다이모니아는 행복하고 원만하게 흘러가는 삶이며 그 삶은 매 순간의 행동이 최고의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번영에서 비롯됩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우리가 삶의 역경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을 일러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삶이 힘들 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는 쉬울지 몰라도 상황이 불리하고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는 삶이 몹시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우리를 두 번째 가르침으로 안내합니다. 즉, 스토아 철학은 삶이 원만하게 계속 흘러가도록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삶의 어떤 난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에피텍토스가 말했듯이 철학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편에 얼굴 좀 맞았다고 링을 떠나는 권투 선수처럼 난관에 봉착해 포기해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링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각자 맞닥뜨리는 모든 시련에 이렇게 응해야 합니다. 그 시련은 바로 내가 대비하여 단련해온 내 훈련이다 라고. 예컨대 권투 선수가 얼굴을 맞아도 링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시련은 분명 그가 대비한 훈련일 것입니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이 의미하는 바는 삶에 얻어맞고 차이고 굴욕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더 나아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은 링 위나 다름없습니다.
삶의 역경으로부터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단련해온 바로 우리의 훈련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을 겪은 적 없는 행운은 단 한 번의 타격조차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불운과 계속 싸운 사람은 고통으로 굳은 살이 박인다. 이런 사람은 불행에 쓰러지지 않고 쓰러진다고 해도 무릎을 꿇은 채로 싸웁니다.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스토아파는 레슬링에 비유하기를 좋아해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기술은 무용의 기술보다 레슬링의 기술과 더 비슷하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기습 공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사 같은 철학자들처럼 우리는 삶이 도전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두 손을 비비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얼굴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더욱 강해지고 더욱 무덤덤해지겠죠. 우리는 삶이라는 싸움에 참여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해지기를 바라고 행복하고 원만하게 흘러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니까요.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면 우리는 삶이 던지는 어떤 역경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삶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삶으로부터 짧은 강타나 옆차기 같은 기습 공격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이용할 준비가 됐죠.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우리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식간에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서 맞서거나 거의 틀림없이 눈물이 날 거예요. 스토아파는 격한 감정을 인간의 궁극적인 약점으로 여겼는데 특히 격한 감정이 행동을 좌우할 때를 그리 보았어요. 격한 감정은 에우다이모니아의 독이 되며 모든 인간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스토아파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비이성적인 두려움,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격한 감정이라는 정념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가 불행하게 살죠. 든든한 버팀목은커녕 이성적인 자아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삶과도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념 때문에 최고의 자아에 훨씬 못 미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자아처럼 행동하려면 감정을 억제해야 하고 행복한 삶에 방해되지 않도록 감정을 길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 방해가 되는 욕구와 감정을 길들이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피테토스의 시대에 우리가 정신이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는 대신에 철학자를 만났을 거예요.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로 선호됐죠. 스토아파는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위대한 관찰자들이었고 실제로도 중요한 심리적 통찰력을 많이 갖추었어요. 예컨대 그들은 모욕적인 말이 해로운 이유는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모욕적인 말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토아파는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방지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신체에 질환이 있는 것처럼 정신에도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스토아파는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비이성적인 감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삶에서 번영을 읽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삶을 방해하는 감정을 이겨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제하거나 숨기거나 혹은 감정이 없는 태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고 감정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는 일과 관련이 있죠. 다시 말해 스토아 철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감정을 없애기보다 길들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내면의 늑대처럼 변하는 격한 감정을 상상해보세요. 그런 감정은 제멋대로일 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감정은 행동 성향을 활발하게 합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화가 나면 주먹을 불끈 쥐고 고함을 치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늑대가 화가 나면 우리는 내면의 늑대에게 통제권을 빼앗긴 뒤 무턱대고 그 늑대의 행동 성향을 따르고 실행에 옮기죠.
그러나 스토아파는 우리가 그런 성향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나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고, 불안하더라도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또한 내면의 늑대가 서쪽으로 잡아당기더라도 동쪽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내면의 늑대가 없는 척하거나 그 늑대를 없애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아파는 우리가 내면의 늑대를 길들이고 이해하는 법을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면의 늑대가 화가 나고 불안해하거나 굶주렸을 때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도록 두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면의 늑대가 한껏 으르렁거리고 울부짖더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고요. 우리의 목표는 감정을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늑대가 느껴지고 그 늑대가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더라도 자신의 길로 계속 나아가야 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 내 내면의 늑대가 몹시 흥분해서 날뛰려고 하는데 그게 내 삶에 어디에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면의 늑대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귀 기울일 필요도 따라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스토아파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우다이모니아, 즉 매 순간 이상적인 자아를 발휘하여 번영하고 행복하며 원만하게 흘러가는 삶입니다. 감정적인 늑대에 사로잡히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상적인 자아를 추구하려는 삶과 동떨어진 행동 성향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스토아파는 격한 감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내면의 늑대에게 통제력을 넘기지 말고 우리가 늘 감정의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그 늑대를 길들이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최고의 자아를 발휘하고 마침내 행복하고 원만하게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구속되지만 않으면 매 순간 최고의 자아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후회하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매우 유익한 뜻밖의 선물이 바로 평정심이에요. 이 평정심은 오늘날의 정신없이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태도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혼란 속에서도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스토아파가 처음부터 추구한 핵심은 에우다이모니아이기 때문에 평정심은 부산물이 됩니다. 말하자면 평정심은 추가된 그리고 환영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정심 자체를 위해 실천하는 것은 사실 스토아 철학에는 부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스토아파에게 평정심은 무엇일까요? 세네카는 자신의 대표적인 서간집에서 평정심이라는 뜻이 그리스어 에우티미아는 자신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에우티미아는 진실로 완전히 자신을 믿을 때 생기는 느낌을 말하죠.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하고 여기저기에서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늘 남들을 자신과 비교하거나 의심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을 신뢰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 여깁니다. 요컨대 평정심은 최고의 가치관을 갖고 온전하게 진정한 자아로 살고 있을 때 느끼는 침착한 자신감입니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이 스스로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수많은 정신적 버팀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우리 내면의 에우다이모니아를 찾아서 각자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여러분도 읽어보셔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